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건데, 보면, x 값이 이렇게 제곱근이라는 게 구해진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어쨌든 부호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뭐 크게 상관없고, 대신에 뒤에 있는 처음 보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우리는 얘를,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재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i라고 통칭해서 이런 게 만약에 있다라면 이렇게 계산되지 않을까를 상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i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허수 단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허수임을 나타내는 그냥 하나의 기호인 거지. 그래서 허수 단위라고 하는 것은 i를 의미하고 i는 바로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요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 i라는 것은 즉 x가 플러스 마이너스 i 즉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개를 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i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이고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걸 못 봤지만 허수라는 걸 배우면서부터 음수가 되는 수를 너희가 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i라는 애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두 번째 얘네들이 패턴이 있다라는 건데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i의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는 방금 봐서 알지. i를 제곱하면 제곱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i 세제곱. i 세제곱은 이제 이거 루트 마이너스 1을 완전 그냥 i라고 쓸게요. i 세제곱은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i 4제곱은 다시 요거를 이제 제곱하면 되니까 1 이렇게. 그러면은 i 5제곱은 다시 i가 될 거고 i 6제곱은 i제곱, i 7제곱, i 8제곱 이렇게 너희가 배웠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은 i의 거듭 제곱들이 이렇게 4개씩 4개씩 순환한다. 그러니까 4개가 순환한다라는 거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중에 첫 번째 수가 i, 두 번째 수가 마이너스 1, 세 번째 수가 마이너스 i, 네 번째 수가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공식화해서 만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지우지 말자. 자, 여기 있는 수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수들은 5라는 수도 그렇고 1이라는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9겠죠. 그 수들의 특징은 얘를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그럼 걔를 우리는 4n 더하기 1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4n 더하기 1보다 더 좋은 표현이 4n 빼기 3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얘를 n을 자연수로 가정했을 때 n에다가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4n 더하기 1이라고 쓰는 것보다 4n 빼기 3으로 쓰는 게 더 맞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를 4로 나눠서 1이 남는다는 거는 4로 나눠서 3이 부족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를 i의 4n-3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고요. 두 번째, i 제곱, i 6제곱, 얘는 그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니까 2가 부족한 거랑 똑같죠? 2가 남는 건 2가 부족한 거랑 똑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이 남아야 되니까 3이 남는 건 4로 나눴을 때 1이 부족한 거랑 똑같으니까 4n-1.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거는 4의 배수기 때문에 i의 4n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는 애들은 항상 i-1, -i, 1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의 거듭제곱 계산하는 관련 문제들이 꽤 나오지만 기본적인 것들만 잠깐 확인을 해보면 i의 거듭제곱은 4개를 다 더했을 때, 즉 i 더하기 i 이렇게 안 쓸게. 위에 이제 공식을 썼으니까 i의 4n 빼기 3. 그러니까 나머지가 1 되는 수랑 i의 4n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i의 4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i의 4n을 다 더하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이론책에 있는 거를 살펴보도록 할게. 이론책에 있는 몇 가지 문제 좀. 그 중에 우선은 1번에 여기 나와 있는 괄호 5번을 보시면 얘가 그냥 단순하게 얘가 2000제곱까지 곱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제곱부터 4제곱까지 더한 게 아마 0이겠죠? 그런 것들이 다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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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되고 2000은 4로 나눠 떨어지니까 값은 그냥 0이 된다라는 걸 바로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되게 쉬운 문제지만 여기 있는 문제가 조금 변화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어디 갔지? 없어? 내가 여기서 본 거 아니야? 여기서 안 봤네? 자, 여기 밑에다 적어줄게요. 그러면 얘 말. 자, 요거랑 이제 유사 유형으로 잘 나오는 거 첫 번째. 그러면은 얘가 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더하기 4i 4제곱 더하기 해서 100i의 100제곱 다음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자, 그럼 이것도 계산을 했을 때 너희가 복소수라고 하는 게 4개씩 패턴을 잡고 같아지는 거니까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4개만 잡아서 우선 값을 확인해 볼게요. 4개씩 4개씩 어떤 규칙을 갖는지. 자, 그래서 이 4개만 따로 계산을 해보니 i의 첫 번째 수 i고요. 두 번째 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세 번째 수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i. 네 번째 수 1이니까 4.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니 얘는 2-2i더라. 근데 이거 말고도 뒤에 4개가 또 있겠죠. 자, 뒤에 4개라 함은 5i 5제곱, 그 다음에 6i 6제곱, 그 다음에 7i 7제곱, 그 다음에 8i 8제곱. 이거를 계산을 해봐도 똑같이 5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더하기 8. 그래서 얘는 2-2i니까 얘 값이 일치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찾아. 그러면은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의 값은 문제에 대한 답은 얘가 2-2i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전체가 100제곱이니까 4개씩 총 25세트. 답이 이게 된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너희가 나와 있는 것들도 충분히 이런 패턴을 찾아서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유형도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분수도 마찬가지야. 자, i분의 1 더하기 i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더하기 i 4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쨌거나 얘가 첫 번째 거는 i분의 1이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분의 1. 네 번째 거는 1이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패턴이죠. 그래서 얘 또한 0이 되니까 4개씩 4개씩 똑같은 애들이 반복이 되었을 때는 4개씩 4개씩 나올 거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들이 또 똑같이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2 더하기 i 세제곱분의 3 더하기 i 4제곱분의 4 이렇게 나오면 방금 우리 풀었던 왼쪽에 있는 문제랑 패턴이 같죠? 그러니까 얘도 값이 일정하게 나올 거니까 유추해 볼 수 있겠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조금 더 어렵게 가보면요.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 해서 만약에 i의 16제곱 더하기 i의 17제곱 너무 쉬운가? 그래, 쉬워도 쉬운 예시가 낫지.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것의 값을 물어본다고 하면 너희가 얘네들을 쭉 다 전개해서 생각해 볼 필요 없이 같은 규칙을 갖는 애들끼리 묶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있는 수들이 연속되는 수지. i1부터 i16제곱까지 왼쪽에 있는 값들이 어차피 연속되는 거니까 그 값을 다 더하면 어차피 0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i 제곱 i 세제곱 왼쪽에 있는 것만 따로 빼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수들을 또 따로 빼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또 따로 빼면은 얘네들이 또 4개씩 4개씩 규칙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이렇게 해서 i 17제곱까지.
자, 그래서 너희는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만 찾으면 되거든. 자, 그럼 얘가 16개니까 다 더하면 어차피 0이야. 자, 그러면 얘도 지금 16개죠. 숫자가 2부터 17까지니까 얘도 어차피 0이에요. 그럼 답은 그냥 0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것들이 더해졌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찾는 것만 잘할 수 있으면 돼. 특히 연속되는 것들 중에서 4개씩 더한 거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 계산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우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의 정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수체계를 조금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 자, 보통 우리가 복소수다라고 하면 이제 그럼 어떤 수들을 의미하는가? 자, 복소수를 배우기 전에 너희는 실수를 배웠잖아. 근데 실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수고요. 방금 배운 허수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우리가 그 두 개를 묶어서 복소수라고 통칭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 수체계를 여기다 적어볼게. 임의의 복소수다라고 하면 그 복소수는 실수 또는 허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소수에는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는 건데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고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고 임의로 우리가 복소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 3번 옆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Z를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는 게 기본 원칙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되는 게 복소수라고 하면 내가 이 복소수는 실수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허수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A 더하기 BI로 표현은 하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이 A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 부분이다라고 부르고요. 이거 책에 다 써 있어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들을 허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허수 부분하고 실수 부분은 반드시 실제로 값을 알 수 있는 실수로 표현돼야 돼. 그러니까 임의로 너희가 복소수를 A 더하기 BI라고 놨으면 단 A랑 B는 실수 이 말을 안 쓰면 서술형에서 다 1점씩 날라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복소수 문제를 풀 때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임의의 복소수를 이렇게 잡았어. 얘는 옆에 그냥 항상 따라오셔야 돼요. A랑 B는 실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를 임의로 표현을 했었을 때 임의의 복소수를 우리가 실수라고 한다면 임의의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복소수가 실수가 되려면 뒤에 I 부분이 사라져야 되니까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B가 0이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허수가 될 거야. 허수가 되려면 I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허수가 되는 조건은 B가 0이 아니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복소수가 실수가 될 조건, 허수가 될 조건 찾아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주어져 있는 허수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눠지죠. 허수는. 첫 번째는 순수한 허수 부분만 있는 순허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자, 그러면 순허수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3i 이런 것들은 순허수가 아닌 허수고 순허수는 2i 이런 것처럼 허수 부분만 있는 애들을 우리는 순허수라고 부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허수가 되려면 조건이 뭐가 붙어야 되냐면 a 더하기 bi 꼴 중에서 실수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a는 0이 되면서 b는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근데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려면 얘는 A도 0이 되면 안 되죠. A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B도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복소수가 실수, 허수로 나눠지는데 크게 이제 너희는 뭐로 기억하면 되냐면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복소수라는 애는 실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래서 각각의 조건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외우지 않아도 떠올리면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으니까. 아이쿠야.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를 이렇게 실수, 허수 이렇게 나눠서 A 더하기 BI로 잡고 다양하게 너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너희 배웠었으니까 켤레복수수가 뭔지는 알지 얘들아?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데 주의해야 될 게 누구의 부호가 반대는 거냐면 허수의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아무거나 반대가 아니라 허수의 부호가 반대인 수. 가운데 부호가 반대가 아니야. 허수의 부호를 반대로 갖고 있는 수를 우리는 켤레복소수라고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붙여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너희가 자주 나오는 멘트들이 있어. 이제 복소수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멘트. 자, 지금 5번에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주 나오는 멘트들 중에서 Z 플러스 자, Z가 임의의 복소수. 그럼 얘가 임의의 복소수라고 했을 때 Z 더하기 Z 켤레를 구하는 유형이 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 Z 곱하기 Z 켤레. 이거 왼쪽에 있는 거에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덧셈, 곱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기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Z 괜히 너희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임의의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1번처럼 Z랑 Z의 켤레를 더하는 거 요런 거 계산하는 거. 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임의로 너희가 아예 그냥 잡고 나서 몇 가지 공식화 해놓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고 여기서 A랑 B는 실수죠. 그러면 Z의 켤레 위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거를 그냥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럼 얘 켤레는 A-BI니까 Z와 Z 켤레는 당연히 두 개 더하면 2A가 되지. 자, 그래서 Z랑 그러니까 원래 자기 거랑 그것의 켤레를 더한 것은 2A니까 당연히 얘는 실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켤레랑 원래 있던 걸 곱하는 거. 자, 그럼 얘는 Z와 Z 켤레를 곱하면 A 더하기 BI랑 그 다음에 A-BI 합차전개죠. 합차전개면 A제곱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어서 왼쪽도 보니까 곱한 것은 얘고 그래서 얘를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왜냐하면 A랑 B가 실수니까 제곱의 합도 실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지금 본 거는 덧셈이랑 곱셈만 봤거든. 왜 덧셈만 하고 곱셈만 있느냐면 뺄셈하고 나눗셈은 정확히 못 알아요. 왜냐하면 Z에서 Z 켤레를 빼볼게. 그러면 여기서 얘를 뺐을 때 얼른 암산하면 아마 EBI라는 거 보일 거야. 그럼 얘 허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허수 아니죠. 왜냐하면 B가 0이 될 수도 있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B가 0이면 실수고 B가 0이 아니면 허수인 거니까 Z-Z 켤레는 얘 늘상 실수인지 허수인지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로 나눠도 얘도 계산해봐도 뭐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실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를 이렇게 더한 거랑 곱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론책에는 이렇게 두 가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밖에 이제 3번도 이제 자주 나오는 멘트인데 그러니까 임의의 복소수 Z랑 Z의 켤레가 똑같다라는 거의 의미. 자, 이 둘이 똑같다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랑 켤레가 똑같으려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도 값이 안 변해야 되니까 Z 자체는 실수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5의 켤레는 허수 부분이 어차피 없으니까 5가 되지. 그지? 그래서 5랑 5의 켤레랑 어차피 똑같아지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Z랑 Z 켤레를 곱한 게 0이다라는 거의 의미는 Z와 Z 켤레 곱한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라고 우리 2번에서 했죠. 자, 그런데 얘가 0이다라는 것은 A랑 B가 실수이기 때문에 각각 0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얘는 A랑 B가 다 0이어야 하니까 Z 자체가 0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켤레복소수까지 안다면 이제 이런 것들 간단히 나타내고 계산하는 것들이 좀 익숙해야 되니까 그런 관련 문제들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진도 어디였냐? 오늘은 수상은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거는 보여주는데 너희한테 풀라고 시간은 안 줄 거야. 이거는 아마 시간을 줄 저기가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보시면 방금 봤던 거 딱 나오죠? 얘가 Z와 Z 켤레의 곱이 0이 되도록. 자, Z랑 Z 켤레의 곱이 0이 되도록 이거를 외워두면 너희가 계산을 막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자,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얘네들 곱한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잖아. Z를 A 플러스 BI라고 놨을 때 자,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A랑 B가 다 0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Z라는 식을 나는 이렇게 바꾸는 거죠. 주어져 있는 식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하죠. 그럼 실수 부분은 x 더하기 y 빼기 3이 되고 허수 부분은 x 마이너스 y 더하기 7이 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로 풀어주면 x, y가 그냥 나오는 거. 이 개념으로 풀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 문제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별가치를 외워두시고 풀어주면 조금 더 연산이 빠르게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처럼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얘가 Z랑 Z 켤레가 똑같다. 자, Z랑 Z 켤레가 똑같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실수라는 거죠. 주어져 있는 Z 자체가. 이게 딱 나와버리면 왼쪽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니까 이게 0이려면 X는 3이다. 바로 나오죠. 이렇게. 마찬가지 이제 뭐 2번도 Z랑 Z 켤레를 더한 게 0이다. 그러면 얘는 Z랑 Z 켤레 더한 것은 2A인 거 알지? 그럼 그게 0이면 A가 0이다. 그럼 원래 있던 Z에서 실수 부분이 0인 거니까 주어져 있는 Z를 실수 부분과 그 다음에 허수 부분으로 나눴을 때 얘가 0이 된다라는 거 이용하면 X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냥 바로바로 풀어주는 거. 근데 문제 조건이 하나 더 붙었네 얘는. 문제 조건에 Z가 0이 아니다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0이다랑 0이 아니다를 같이 쓰면 X의 값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너희가 이제 개념만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문제 자체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내가 답을 다 적어놨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문제도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거 몇 가지 정리를 해줄 건데, 요거를, 어디다 쓰냐면, 어디다 쓸까? 여기 노트 27쪽, 이론책 27쪽 보면 빈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쓰도록 하자. 자, 이론책에는 안 써 있었지만 잘 나오는 거 Z제곱이 음의 실수. 그런 거. 자, 어떤 걸 제곱했는데 음의 실수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온다라는 건 음수가 나오는 것은 원래 있던 이 복소수가 순허수일 수밖에 없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가 순허수다. 자, 그래서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았을 때 순허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즉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가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또 두 번째. 지금 얘는 음의 실수인 것만 적어놨지만 두 번째. Z제곱이 0보다 클 때. 자, Z제곱이 0보다 클 때. 자, Z를 제곱했는데 0보다 클 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복소수는 얘가 지금 복소수. 아까 수책에 알려줬던 거. 실수 혹은 순허수 혹은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제곱해서 늘상 0보다 큰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순허수. 순허수는 무조건 제곱하면 음수되니까 얘는 안 되지. 그지? 그러면은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럼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1 더하기 i의 제곱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면 1 더하기 2i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i가 나오죠. 자, 2i라는 것은 실제로 i라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수예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 수. 이건 양음을 알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아니야. 그러면은 실수를 제곱한 게 0보다 클 텐데 얘는 아무거나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z가 0이 아닌 실수. 왜냐하면 z가 0이면 제곱해도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를 조건으로 따지면 a는 그러면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0이어야죠. 실수여야 되니까. 자, 세 번째. z제곱. z제곱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수다. 자, 요런 멘트가 나오면 자, z를 제곱했는데 실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까 위에서 봤던 세 가지 중에서 뭐가 될 수 있을까 봤을 때 실수 제곱하면 실수고요. 순허수도 제곱하면 실수죠. 음수일 뿐이지. 근데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런 애들 제곱했을 때 실수가 아니니까 z를 제곱한 게 실수다라고 하는 것은 z가 얘가 실수이거나 또는 순허수다. 두 종류로 나온다. 요것만 거기 이론책 27쪽에다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문제에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바로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론책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 있는 26쪽에 4번 요 켤레복소수 성질 잠깐만 언급할게. 자, 켤레복소수 성질 이거는 단순화시키면 동그라미 1번 같은 것처럼 더한 다음에 전체 켤레를 씌운 거거든. 그러니까 Z1과 Z2를 더한 다음에 전체 켤레를 씌운 것은 각각의 켤레를 구한 거의 합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얘를 쪼갤 수 있느냐, 쪼갤 수 있느냐, 곱하기도 쪼갤 수 있느냐, 나누기도 이렇게 쪼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결론은 다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이렇게 다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게 결론이고요. 단 전제 조건이 분모에 있는 그러니까 4번에서 분모에 있는 것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다만 붙어 있으면 다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문제를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Z 더하기 Z 켤레의 전체 켤레 이런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켤레 자체를 분리해서 쓸 수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Z 켤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Z 켤레의 켤레가 되지. 원래 있던 거에 켤레가 되면 다시 원래 있던 Z가 되니까 이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얘네들을 좀 정리하고 뭐 묶어주거나 풀어줄 때 쓰게 될 건데 그래서 얘랑 관련된 예시를 하나만 볼게요. 여기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 요거. 저기 위에 있는 거, 이 스타일이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건데,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알파랑 베타가 특별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 값이. 자,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대입했을 때 뭔가 계산이 쉽지 않고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와 있는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죠. 자, 인수분해를 하는데 항이 4개니까 2개씩 묶어서 해. 그래서 알파끼리 묶고 베타끼리 묶어서 알파로 묶으면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베타로 묶으면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 그래서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런데 얘네 두 개가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켤레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하나요? 혹시 얘랑 얘를 곱한 게 뭐였는지 공식이 기억이 난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죠. 이게 z가 a 더하기 b일 때. 그럼 지금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가요? 3 더하기 i지? 그러니까 얘는 요거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겠지. 그러니까 9 더하기 1 해서 10. 굳이 일일이 하나씩 써서 막 다 계산하지 말고 공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조금 대표 특징적인 문제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어. 자, 이 중에서 2번만 볼 건데 너희는 이걸 어떻게 특징으로 기억하냐면 복소수랑 자기 자신의 켤레 곱한 게 어떤 특정한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나는 이것을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면 알파의 켤레가 알파분의 k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알파분의 1은 양변의 k를 또 k분의 1을 곱하면 k분의 알파 켤레가 된다. 즉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잘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너희가 곱이 어떠한 상수, 두 개를 곱한 게 어떠한 상수라고 나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역수꼴로 바꿔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유형을 모르면 너희가 막 이걸 풀려고 하는데 얘를 푸는 게 아니라요. 뒤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여기 있는 이 괄호식을 왼쪽에 있는 요 조건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거야. 이걸로. 자, 얘로 이제 모양을 바꿔줄 때 알파 켤레가 3이니까 결국에 얘는 알파분의 3, 알파 켤레는 알파분의 3이죠. 따라서 알파분의 1은 3분의 알파 켤레가 되죠. 자, 그런 방식으로 그럼 베타분의 1도 베타분의 1도 3분의 베타 켤레가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찾는 이 식을 먼저 변형을 해서 여기에 얘가 3분의 알파 켤레, 3분의 베타 켤레. 그럼 얘는 결국 이것의 곱이 요거죠? 3. 그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3에서 답은 1. 이렇게 찾는 문제야. 그래서 알고 보면은 쉬운데 이거 그냥 풀려 그러면 생각보다 너희 잘 못 풀어. 그래서 이제 알파랑 알파의 켤레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분수꼴로 바꿔주는 게 조금 문제 푸는 방식으로 기억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혹시 지금 속도 너무 빠른 사람 있어? 아니면 반대로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 하는 사람? 괜찮아?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럼 이제 조금 특이한 케이스 하나 볼게요. 요거. 얘가 좀 더 어려운가? 이걸 먼저 할까요? 얘가 더 어렵네? 이걸로 하자. 자, 봅시다. 여기 1번 문제를 볼 건데, 얘는, 꼭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것은, 여기 있는 1번을 지금 풀 건데, 여기 있는 1번의 문제와 풀이를 아까 여기 이론책 27쪽 있죠? 거기다가 적어 놓자. 이론책 27쪽 여기 빈칸에다가 얘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자, 요거를 이미 풀 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너희가 이거를 예전에 풀었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말고 새로운 방식을 알려줄 거야. 근데 새로운 방식이 당연히 더 쉬우니까 알려주는 거니까 그 방법을 따라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가 만약에 그냥 아무거나 지어내는 거야. 1이라고 한다면 얘가 1이라고 한다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계속 모양을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것을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모양을 바꾼 다음에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x 더하기 3이고 x는 문제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얘들 대입해서 값을 구하는 게 원래 너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풀었던 것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풀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너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풀 거예요. 자, 보자. 자, 여기 있는 1번 문제 풀이는요. 우선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값을 구하는데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i라는 걸 변형해서 대입해야 돼. 자, 얘를 그냥 제곱하면은 허수 부분이 안 사라지니까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서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1은 2i. 요거를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주는 거야. 자, 제곱을 하면 2차식이 생기지? 좌변은 이거, 우변은 마이너스 4.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넘길게요. 플러스 5는 0이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져.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변이 0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은 얼마다? 0이다라는 뜻이야. 이 식의 값은 0이다.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5라는 식의 값은 0이다라는 조건으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들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이제 너희가 구한 그 식으로 나눌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5.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도 우선 들어봐봐. 자, 얘를 직접 나누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으로 직접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몫이 이렇게 나오고 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따라서 x 더하기 8 여기까지 나오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나눗셈을 한 이유는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나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의 이 식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식을 표현해 보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5로 나눴을 때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x 더하기 8이더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식의 값이 바로 0인 걸 알지. 그지? 그러면 이 식의 값이 0인 걸 아니까 이 식은 값이 0이 돼서 사라지는 거고 결국에 이 식의 값은 여기 있는 식의 값이랑 일치하겠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x의 값만 대입하면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1 더하기 2i니까 집어넣으면 7 더하기 2i. 얘가 이 식의 값이에요.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나눗셈으로 안 하고 식변형으로 했을 때 지금 1번 문제 식변형으로 하려면 좀 복잡하거든? x제곱 플러스 2x여서 그래서 이 방법 기억해 두시게 이거는 27쪽에 지금 좀 적어 놓을게요. 얼른 적어 줍시다. 자, 이런 문제 나와도 이제 똑같이 만약에 2번이면 얘도 변형 똑같아. 이렇게 분리해서 허수분만 남기고 넘겨서 제곱하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 제곱해서 능력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 뭐 1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어져도 어차피 너희가 z를 구할 거기 때문에 z를 묶어주면 1-i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z는 1-i분의 2지? 너희 이거 실수화하는 거 알지? 분모 실수로 바꾸는 거 합차 곱해서 1 더하기 i, 얘는 1 더하기 i 이거 곱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분모가 2고 분자는 2, 1 더하기 i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1 더하기 i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바꾼 다음에 또 이렇게 넘겨서 양변 제곱해가지고 능력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씩 주어져 있는 조건의 식이 조금 다르게 주어져 있을 뿐이지 방법은 똑같아. 원리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들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복소수 계산하는 것만 연습을 할 건데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나 뭐 실수화하는 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지.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
없고. 그러면은 요거랑 관련된 것 중에서 몇 가지 잘 나오는 형태만 좀 알려줄게요. 우리 이론책은 별로 없는 걸로 봐서 진도에 있는 걸로 그냥 설명하자.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잘 나오는 식, 이제 잘 나오는 식은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니까. 그럼 첫 번째, 1 더하기 i의 제곱.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2i 나오는 거 아시나요? 암산돼, 이 정도? 앞에 1제곱한 거랑 i 제곱한 게 사라져. 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가운데 거 2i만 나와. 이거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2i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 자, 이런 게 주어지면 얘를 이제 실수화를 해. 그럼 실수화를 하면 요거는 1 마이너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니까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2i, 마이너스 2i가 돼서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딱 한 번에 그냥 이제 구할 수 있게끔 중간 과정 없이 외울 거 외울게요. 그 다음 1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i. 그럼 얘는 거꾸로 그냥 i가 되겠지? 실수화만 했을 때. 자, 이거는 그냥 계산했을 때 값을 나타내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 결국에는 얘가 분모는 어차피 2가 될 거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2i가 돼서 마이너스 i의 10제곱 그렇게 해서 부호를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i의 10제곱. 그래서 얘는 그냥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뭐래니? 왜 여기니? 마이너스 2잖아. 그지? 앞에 있는 게 얘가 4로 나눴을 때 10은 사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12 요거 이게 곧 i 제곱이랑 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처럼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루트 나와 있는 거 자 루트가 나와 있으면은 얘를 그대로 계산하면 어렵고요 얘를 제곱해서 계산하면 편해요 그래서 무조건 제곱을 이용을 하셔야 돼 그럼 얘는 분모가 2고 분자는 2i니까 그냥 i를 의미하지. 자, 그래서 이제 2번을 보시면 2번에 나와 있는 게 얘가 지금 지수가 20 되어 있거든. 20. 20 중에서 얘는 각각을 제곱을 먼저 해. 제곱을 먼저 하면 10제곱으로 바뀌죠. 근데 첫 번째 거는 i일 거고 두 번째 거는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형태만 다르지 문제는 똑같아. 답도 같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런 거 문제 자체에서 얘네들은 뭐 단순 계산이고 이렇게 나오면 유리와 그러니까 실수와 이렇게 나오면 실수와 얘는 제곱해서 한다를 기억하시면 좀 연산이 빠를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fx 뭐 이렇게 식이 주어지더라도 너희가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i고 두 번째 거는 i군요. 그래서 fn은 마이너스 i의 n제곱에 i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1부터 100까지 넣을 건데 차곡차곡 다 쓰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가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계산했었잖아. 그럼 왼쪽에 있는 것만 쭉 다 써. 그럼 마이너스 i에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i 그 다음 2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i의 제곱 3 넣으면은 마이너스 i의 세제곱 그 다음에 4 넣으면 마이너스 i의 4제곱 근데 이거 더하면 0이죠. 그러니까 4개씩 구한 게 다 0인데 100까지면 당연히 다 0이겠지? 마찬가지 얘도 i의 n제곱도 1부터 100까지 다 넣으면 얘도 0이겠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얘는 그냥 답이 0.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계산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죠. 일일이 하나씩 다 안 해도.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들은 뭔가 잘 나오는 유형들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준 거고요. 얘는 됐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남는데 요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할게. 요거는 설명할 게 되게 많고 요거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해시키려면 오늘 막 되게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요 개념들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 거니까 이론책에서 지금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 진도에서 여기 연산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목소수 뭐 계산 법칙은 알고
여기 마지막으로 요거 3번 개념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3번. 자, 요거는 아마 너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풍선자책 같은 걸 보면 뭐라고 배우냐면 음수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배울 거야. 음수의 제곱근 계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의 제곱근이다. 중3 때 했었던 거야. A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너희가 얘를 식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야. X제곱은 A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A라는 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자, 근데 A가 만약에 양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해서 그냥 썼을 때 이렇게 양수의 근끼리 곱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양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상관없어. 그죠? 양수일 때는. 근데 이제 양수가 아니라 이게 음수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당연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써도 얘는 분명히 허수다라는 게 확실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계산하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되겠는가? 그 음수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단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아니라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음수인 상태. 그랬을 때 그것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뭐 가장 간단한 예시로 봤을 때 이런 거죠.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자, 이거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x의 얘를 허수로 좀 허수 단위로 한번 표현해 볼게. 루트 마이너스 2는 얘는 루트 2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가 되니까 루트 6i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두 개를 음수의 제곱근끼리 곱하면 앞에 부호가 원래 플러스였지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곱해서 6이 되는 건 맞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야. 이게 앞쪽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봐도 지금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자, 얘는 둘 다 음수가 아니죠? 둘 다 음수가 아닌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계산될 거야.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음수가 아닌 것 또다시 이렇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면 그냥 루트 6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이 되지만 둘 다 음수인 경우는 i 제곱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 방식처럼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A가 양수고 B가 음수. 근데 얘는 뭐냐면 분자는 양수고 분모는 음수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이런 형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i로 바꿔서 쓰면 루트 3i분의 루트 2고 얘를 이제 실수화하면 i제곱이 생기는 거죠.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분자는 루트 2i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앞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근호 안으로 이 i를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결론은 얘도 안에 있는 수, 그러니까 여기 안에 2랑 마이너스 3은 근호 안에 그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부호까지. 그대로 들어가지만 얘는 계산 과정에서 i 제곱이 생기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는 개념인 거야. 이게 그냥 생성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나눗셈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당연히 너희가 이거를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거일 때 이거다라는 건 많이 외워서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얘를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를 할 거야. 자, 거꾸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요거에 이제 뒤집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 안 써도 돼.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얘는 참이죠. 근데 얘를 뒤집을 거야. 이거이면 x는 1이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x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A면 B다 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걸 뒤집으면 그게 참이 되진 않는다고.
그게 참이 되진 않아서 얘를 뒤집었을 때는 그럼 어떤 조건이 붙는가를 보려고 해. 실제 문제는 뒤집은 게 나와요. 즉 뭐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이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너희는 딱 세 가지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방금처럼 음수이고 음수이면 당연히 성립해. 그건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 중에 하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면 당연히 등식은 성립하죠.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생각하셔야 되고, 마찬가지 나눗셈도 루트 A 나누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걸 말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분자는 양수고 분모는 음수다라는 거 성립하죠. 왜냐하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꼭 양수, 음수, 부호 상관없이 A만 0이어도 얘는 성립하죠. 단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B는 0인 조건이 안 나오게 돼.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얘가 이거라면 하고 주어지면 너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생각해야 돼.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음수 제곱근 계산하는 것들은 이 정도 개념을 알면 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그냥 계산하는 게 나와. 이거 없나? 없다. 그냥 단순 계산이 나오거든? 어디 갔을까? 다음 페이지에 있었구나. 이런 거. 그냥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내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그냥 이런 게 나와.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런 거.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나마 조금 응용이 되면 밑에 있는 수준 정도까지 나오는데, 위에 거랑 밑에 있는 거는 좀 다른 게, 위에는 부호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푸는 거고, 밑에 있는 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이라고 먼저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자, 그럼 거꾸로 갔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건 1번은 세 가지 생각해야 된댔어요. 1-A가 음수이고 A-4도 음수인 경우와 그 다음에 1-A가 0인 경우 혹은 A-4가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첫 번째는 부등식 풀면 A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나오고 두 번째 거는 A가 1 나오고 세 번째 거는 A가 4 나오니까 얘거나 그러므로 A값의 범위는 1에서 4까지가 돼야 돼요. 근데 무심코 너희가 그냥 풀면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답을 많이 구하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풀라는 게 1번하고 2번이에요. 그래서 2번 같은 것도 두 가지 조건 찾아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조심하라고 개념 정리해 준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시험에 나왔었던 유형 중에서 얘를 한번 볼게. 이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지금 얘들아 이거 한번 전개해 볼래? 이거 뭐 나오는지? 각자 전개해 봐봐. 머릿속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써봐도 되는데 전개 한번 해보세요. 뭔지.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봐줄 거예요.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은 자 이게 실제로 함정 문제로 문제가 나왔었어. 시험에. 자, 우선은 너희가 요거 계산할 때 많이 헷갈려하는 거 하나만 좀 짚어줄게. 루트 A 제곱이랑 루트 A의 제곱은 다르죠.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거는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는 거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이건 중3 때 열심히 한 거. 근데 이제 밑에 거는 뭐냐면 그냥 A죠.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A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A의 제곱근이다. A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잖아. 그게 바로 루트 A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그냥 A가 될 거야.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제곱이랑 그냥 제곱이랑 차이가 있는 거 우선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그럼 전개를 하면 얘를 완전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A, 뒤에 거 제곱하면 B인데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루트 AB,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사실은 계산할 수 없어야지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를 전개를 못해. 이대로라면. 왜냐하면 A랑 B의 부호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배운 것은 루트 AB가 루트 AB가 될 수도 있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얘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알려면 A랑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랑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문제로. 자,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이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면 당연히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지.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란 뜻이고 여기서 a, b는 1. 자,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a랑 b를 직접 구하는 문제 아니고 나의 목적은 a랑 b의 부호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난 부호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부호만 고민할게요. 자, 두 개를 곱했는데 양수야. 그러면은 a랑 b는 같은 부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두 개를 더했는데 음수야? 그럼 A랑 B는 음수다. 이 두 개를 믹스했을 때. 자, 그러니까 결론은 A랑 B가 둘 다 음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면 결론은 얘가 A도 음수, B도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얘를 위에 것처럼 계산하면 안 되고 아래 것처럼 계산을 해야 돼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하면 얘는 완전 제곱식 풀었을 때 2루트 AB가 나오지만 이 앞에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와야지 올바른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너희가 얘를 A 더하기 2루트 AB 더하기 B 이렇게 계산하면 큰 낭패야. 이거 이제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A 더하기 B는 문제에서 마3이라 나왔고 A, B는 1이라 나왔으니까 답은 그냥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는 문제고요. 이거 실제로 내신에 나왔었던 적 있고 너희가 이거를 함정 문제다 아니다를 기억할 게 아니라 개념이 정확하게 너희가 잡혀져 있으면 애초에 전개를 할 때 얘가 플러스가 나올까 마이너스가 나올까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왼쪽에 있는 개념으로 너희가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대로 잘 풀려면 개념이 굉장히 잘 잡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 속에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복소수, 뭐 계산이라든가 문제는 요 정도면 될 것 같거든, 얘들아?